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62번째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유루고요. 네, 김효엽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네. 이세욱 팀장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취재기자 곽승규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곽 기자, 칭찬해. 지난주에 우리가 이지수 기자를 좀 놀리면서 녹화가 좀 오래 걸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정말 청산유수. 무서운 속도로. 뭐 지금 모든 스태프들과 정말 그 스튜디오 부조에서 깜짝 놀랐죠. 예. 카메라 감독님들도 뭐 정말 깔끔하다고. 한 바구니 숨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나가시는 일찍 모습. 집에 갈 수 있으면 좋은 거죠. 녹화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지만 다음 녹화는 또 어떨지 모른다. 오늘 저희가 또 시작한 주제는 전관 특혜. 우리가 전관 예우라는 말 쓰지 말자고 전에 스트레이트에서도 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관 특혜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뭐 팀장님 우리가 처음 다룬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또 안 다룰 수 없는 내용이 나왔어요. 네, 계속 이 전관 특혜 문제는 저희가 지난해 올해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는 문제인데요. 곽승규 기자가 또 이번에 전관 특혜 문제를 다시 한번 다루겠다고 해서 아이템을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전관 특혜 의혹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역시나 법조 쪽에 우리가 좀 많이 집중해 있었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 고위 관료들 쪽에서도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참 오늘 재밌게 함께 이제 진행을 하면서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처음 곽 기자 이 아이템을 좀 해보고 싶었던 생각은 역시나 대장동이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연일 뉴스에서 많이 대장동 관련돼서 워낙 화려한 이제 법률 자문단 명단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시작한 건 맞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국정감사가 최근에 이제 끝났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함께 취재하게 됐습니다. 역시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최유정 변호사 얘기 나왔을 때도 그때만 해도 50억이 엄청났지만 이제 기준점이 바뀌어버린 사건이 바로 곽상도 의원의 아들 사건이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곽상도 의원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의원직 사퇴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서 아예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국회 통과가 안 됐잖아요. 아직. 국회에서 표결이 안 됐죠. 예. 그래서 이제 방송 중에 왜 자꾸 현직이라고 얘기를 하냐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의원직을 사퇴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곽상도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여전히 이제 세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검찰 수사가 곽상도 의원을 지금 어쨌든 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곽 기자. 예. 그렇죠. 뭐 소위 50억 클럽이라는 명단이 이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이제 국회에서 한번 공개를 해가지고 좀 파장이 있었죠. 그렇다면 누가 실제로 받은 게 어쨌든 인정한 게 곽상도 본인은 아니지만 아들이 일단 50억을 받았다는 게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이제 확인된 것부터 수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곽상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수사가 좀 집중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정당한 퇴직 성과급이었다. 그리고 뭐 이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산재에 대한 보상금의 차원이기도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곽상도 의원 측 뭐 아들까지 포함해서 주장이고요. 또 특히 문화재와 관련해서 내가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성과급조로 준 거다. 그래서 뭐 이제 세금 다 떼고 뭐 한 28억 정도 수령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조금 관심도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충격은 저도 그날 그거 해봤다니까요. 그 뉴스 처음 본 날. 퇴직금 산정. 퇴직금 예상 조회 해봤는데 MBC 15년 다녔는데 한참 못 미쳐서 더 다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 50억은 안 되죠. 어떻게? 택도 없죠. 예, 택도 없는데 그때 당시에 또 문제가 됐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자기가 큰 성과, 예를 들어서 이제 문화재 같은 게 나와서 공기가 연장이 되면 당연히 공사 비용이 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뭐 조금만 땡기더라도 회사 측에서는 뭐 큰 이익이다. 뭐 이건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아버지였던 곽상도 의원이 담당 소위에 있었다는 게 그게 또 좀 문제가 됐었고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에 이제 교문이죠. 교육문화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빠 찬스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뭐 곽 의원 아들이 주장하는 그런 신속한 일처리의 배후에 사실은 아버지의 힘이 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이게 뭐 퇴직금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다들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일단 그 액수가 상식적이지 않고 퇴직금이라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의심의 가지를 뻗어 나가다 보니까 돈이라는 건 어차피 자리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뭐 이 집 아들이 뭐 특히 예뻐서 주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래서 오늘 이 전관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지금 말씀드리지만 곽상도 의원은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현직은 국회의원입니다만은 전관 법조인이기도 합니다, 사실. 네, 제가 법조 출입할 때 2003년도에 네. 서울지검 특수 3부장을 아,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되셨어요, 팀장님? 나이가 이렇게 공개되는 이렇게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때 취재를 했었어요. 네네네. 네, 그때 그래서 궁금해서 화면을 찾아봤더니 곽상도 의원은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없으시더라고요. 안 변하셨더라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그러니까요. 이게 검사 출신이었고 사실 또 뭐 여러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재명 지금 후보랑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까 뭐 지나가는 개한테 돈을 주더라도 그 집에는 돈 안 준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막 설전이 오가고 했었는데. 근데 뭐 곽상도 의원 얘기는 지금 워낙 또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지금 아마 보시는 우리 후보 보시는 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법한 내용이어서 이제 좀 다른 쪽 얘기를 좀 해봅시다. 권순일 대법관. 근데 사실 이분도 정말 대법관이라는 것 자체가 판사로서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 아니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죠. 그리고 이제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대법관 중에서 가장 이제 선임 대법관 같은 경우는 중앙선관위 관리위원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예. 되게 중요한 이제 일들을 많이 맡았는데 그렇죠. 이제 이분이 인사청문회 할 때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끝나고 나서 뭐 후학 이렇게 양성하거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대법관 기준으로는 관둔 지 2달 만에 이 사기업이죠. 예.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들어가서 상당한 고문료를 얻었으니까 이제 말도 과거 했던 말과 너무 다르다.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대법관 된 게 그때죠. 그 양승태 대법원장 네, 맞습니다. 시절이죠. 네, 그래서 사법농단 사건하고도 연루가 돼 있었죠. 이분이. 예. 그래서 연루된 사안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기소도 안 됐고 사실은. 그리고 그 이후에 징계도 없이 퇴임을 하시면서 논란이 또 컸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바로 이렇게 원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이렇게 고위직 법조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매출 100억 뭐 하면 이상이고 그다음에 뭐 자본금 10억 이상 이렇게 네. 되면 이제 못 가는데 이 네. 화천대유는 연매출이 굉장히 큰 회사인데 네. 자본금 자체는 작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둘 다 충족이 돼야만 못 가는 거예요. 동시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불법은 아니지만 네. 이렇게 취업할 수 있었던 거고 다만 권순일 지금 변호사죠. 사실 변호사 자격증 그렇죠, 갖고 그렇죠. 계시니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퇴임한 다음에 변호사 이렇게 등록을 하고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화천대유에 할 때 그 등록이 안 돼 있다는 지금 의혹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또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은 그 취업 제한, 3년 제한 같은 경우도 로펌에 갈 걸 예상을 하고 만든 이 제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제 네. 뭐 그런 자본금이나 이런 보통 이제 대형 로펌들은 못 가게끔 하려고 만든 조건인데 이제 화천대유 같은 경우는 로펌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금을 막아서 피해 있었던 거고 빈틈이 또 있었네요. 또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이렇게 고위 법관들이 이 퇴임을 할 때 바로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미리 다들 이렇게 약속들을 하더라고요. 3년 뒤에 나 거기 간다. 3년 동안 내가 이제 혼자 개업해서 있지만 예. 3년 뒤에는 여기 가겠다고 미리 입도 선매 계약을 사실상 맺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정책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 법이 최소한의 기준인 것처럼 이런 정책들이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가 법관이 그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이 사회가 굴러가는 가장 기준을 판정해주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렇죠.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현재 뭐 거의 바닥 수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런 사례들이 좀 쌓이면서 생긴 불신, 사법 불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야당 측에서는 또 권순일 그 전 대법관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지사의 그 대법원 선고 때 무죄 취지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건 뭐 재판 거래 아니냐 뭐 또 이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못지않은 또 못지않죠. 유명한 분인데 네. 사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그렇죠. 네. 이분 국정농단 특검이셨던 분이잖아요. 네. 참 그 전에도 굵직한 수사 많이 해가지고 그 검사로서는 꽤 이름을 그렇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검사신데 박영수 중수부장으로서 예. 이름을 좀 많이 날리셨었고 그랬죠. 그때 아마 현대차 사건인가 수사를 하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올해도 상당히 수단을 포항의 이제 네. 가짜 수사업자 사건에 그렇죠. 그 이름이 한번 이제 한번 나와서 수사 대상이 네. 예.
공교롭게도 또 이 사건에서도 주요한 인물로 지금 따님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입사한 네. 걸로 알고 있는데 화천대유에 알려져 있는데 특혜 분양 의혹도 있고 지금 뭐 박영수 전 특검의 인척에게 수상한 돈이 지금 흘러갔다.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지금이야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막 대단한 회사로 보이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하나같이 권순일 대법관도 그렇고 박영수 특검도 그렇고 저기 그 옛날에 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검찰총장까지 했던 분인데 이분 네. 이름이 있죠 거기. 네, 네. 어떻게 다들 그렇게 몰려오셨는지. 김만배 전 기자 참 수완이 네. 정말 아니 팀장님은 법조 안 계셨었어요? 저도 한 3년 취직을 했는데 반성했습니다. 도대체 뭘 했나? 취재만 했어. 그러니까요. 네. 네, 취재만 사업 하셔가지고. 수완이 없어서. 네. 자, 그리고 이제 또 오늘 다뤘던 다른 고위직, 특히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국세청과 관세청 상당히 좀 놀라웠는데, 야, 너 어떻게 그 시사 프로 진행하는 애가 이런 게 있는 줄은 몰랐냐, 뭐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정협의회 진짜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세정협의회. 저희는 이제 다 되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 있잖아요. 직장인 유리지갑이라 그러잖아, 우리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이해관계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서 좀 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렇군요. 그렇죠. 이제 뭐 검찰보다 더 무서운 게 국세청이다. 그렇죠. 네, 세금 내는 사람들한테. 네. 이 세정협의회 드러낸 게 좀 우연한 계기 아니었어요? 요 문제가 불거진 게? 뭐 최근에 이제 드러난 건 이제 인터넷 매체인데요. KJ 타임즈라는 매체에 이제 견재수 기자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제 이분이 제보를 받은 것 같은데 종로세무서 옥상에서 이 세정협의회라고 주장하는 그 모임이 있는 거를 이제 가서 촬영한 걸 이제 뭐 그게 계기가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임 자체가 잘 공개가 안 됐는데 현장이 보인 거고 그렇죠. 그날 이제 또 5.18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세무서 출입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무알콜 샴페인을 곁들인 이렇게 뭐 음료를 마시면서 하는 모임이 있다 보니까 도대체 이 정체는 뭐냐? 뭐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더 국회에 있는 이제 김두관 의원실이랑 같이 자료 요청을 해가지고 네. 파본 거죠. 쉽게 말하면.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적발된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쪽 입장도 뭐 일견 이해는 좀 가는 게 그 내가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회사인데 세무서정에 들어오라 그러면 안 들어가겠어요? 업체 측에서도 불러서 갈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완전히 세무서가 세무조사 기간 동안은 뭐 슈퍼 갑일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인데 세정협의회를 결국 김두관 의원은 지금 없애겠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제 국정감사를 시작을 했고 국세청도 결국은 없애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네, 거죠. 국세청도 조속히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고 국정감사에서 얘기했고 저희도 취재해서 이제 반론 듣기 위해 했을 때 빠른 시일 안에 없애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정말 뭐 50년대에 생겼다 그러니까 그때는 일견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은 사실 있어요. 근데 의견 수렴의 통로.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쵸. 예전에 뭐 인터넷도 안 되고 휴대폰도 보급되지 않은 시기에 이제 관과 민의 그런 만남을 위해서 만들었던 건데 지금은 사실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되게 회의적이죠. 네. 뭐 업무만 하면 괜찮은데 사실 이제 고문료라고 했나요 아까? 예, 네. 고문료라는 게 이제 오간다고 하니까 돈 모아서 이렇게 준다는 게. 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후 뇌물 아니냐. 현지갈세는 돈 못 주니까 나왔을 때 고문으로 임명하는 게 뭐 이게 정상적인 고문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사전에 약속된 거 아닌가? 사전에 서로 뭐 알게 모르게 완전히 관행화되어 있는 네네 거죠. 그런 의심이 뭐 받는 개업 거죠. 축하 비슷한 네,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17반 모아가지고 여러 업체들이 100만 원씩 추첨해서 모아주고 뭐. 이래서 높은 자리 가려고 하나보다 뭐 이런 생각 좀 아마 하신 분들도 솔직히 계셨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지금 아까 지금 그 곽 기자와 우리 이세욱 팀장께서 하신 딱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왜 주냐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할 상당히 확률이 높다.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그런 투명하지 못하게 보이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의심이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국세청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세정협의회는 몰랐습니다만 이쪽이 조금 그럴 수밖에 없겠다 싶은 게 있었는데 관세청은 또 놀라웠어요. 관세청이 이제 권한이 생각보다 막강하더라고요. 네. 관세청은 되게 특수한 게 사실은 되게 어떤 지역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공항이나 항만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천, 사실은 부산 여기가 제일 크죠. 우리가 자주 접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눈에 띄지 않는. 네. 사실
다 담진 못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그 관세청의 그런 퇴직자분들이 단순히 취업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업체들, 퇴직자들이 심지어 만든 걸로 추정되는 그런 업체들로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 거 아니냐는 사실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기사에 나온 협동 통운이요, 네네. 예. 이런 알짜 기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아 이것도 이제 관우회라고 지금 뭐 예전에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건데 이제 그런 관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이제 모임이 돼서 네. 그런 데서 여러 단체를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기본적으로 공개 입찰 내지는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사람을 뽑으면 별 문제가 안 될 텐데 여기는 공개 모집을 한다고 했는데도 결국 이사장이 그 단독 입후보를 해버리면 사실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절차는 따랐다고 그쪽에서는 주장을 할 테고.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개선하려고 공모제로 바꿨는데 네. 결과는 똑같단 말이죠. 이게 요식행위인 거잖아요. 네, 사실 요식행위일 가능성은 없고. 공모제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모를 하는데 사실상 내정돼 있는 거나 비슷하게 항상 결과가 나오고 결과적으로 그걸 모르고 지원하는 사람은 지원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사장도 다른 사람이 지원했다고 하는데 면접 볼 땐 이제 한 명만 남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네.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지. 안될 건데. 야, 너 어차피 가봤자 안 돼. 그럼 뭐 하러 가니? 괜히 웃음거리 된다. 이제 옆에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환경부 얘기도 어쨌든 우리가 오늘 다뤘는데 사실 그 저격수였잖아요. 네, 한정희 장관이 이제 의원 당시에 워낙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좀 개선의 여지를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대를 좀 했었는데 기대가 커서 그런지 또 좀 실망스럽습니다. 그만큼 관료들의 입김이 또 세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관이 바뀐다고 해도 이 관료들의 조직은 그대로 있는 거고 그 관행이라는 것도 사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지 않는 한 과거에 그랬듯이 이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환경부 같은 경우는 보니까 이제 자원 재활용이나 이런 게 사실 계속 중요해지기 때문에 네네. 여러 협회도 새로 생기고 이렇게 분화도 되고 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새로운 자리가 생겨나고 생기는 있는데 거죠. 이제 새로 자리가 생기는데 이제 환경부 출신이 가고 뭐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게 단순하지만 되게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 녹화하면서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거라고 봐야 되나?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제가 전문가를 만나본 결과는 소위 말하는 선진 국가에 비해서 좀 심하다고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이제 좀 되게 집약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관주도형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정부 그렇죠. 주도형. 그래서 정부가 이권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가 중심에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관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권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고 정관과 알면 그만큼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데 그만큼 정부 부처와 관련된 이권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뭐 아까 면세점 협회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것도 뭐 굳이 관세청에서 면세점 인허가를 심사해야 되느냐 예. 입찰을 해가지고 가격 하면 되는 거 경쟁력이 아니냐? 있는 쪽에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권이 없어지면 전과를 쓸 이유도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내가 나중에 나갈 걸 생각하면 그렇죠. 관세청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심사를 하고 싶겠네요. 당연히. 그래야 내가 정부 부처에 있는 동안 내가 힘이 생기는 거고 그게 내가 나중에 퇴직 이후에 또 갈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권이 어디로 가든 그다음에 장관이 누가 오든 결국 그 사람들은 왔다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버텨버리면 정말 이게 풀리지 않는 문제라서 참 오늘도 보면서 사실 뭐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답은 없습니다. 박 기자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정관 특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면? 이권을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말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지만 적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를 알림으로써 적어도 그거를 좀 우리 유튜브니까 그러니까 해먹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니네 우리가 보고 있어.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네, 적당히 해. 아니면은 웬만하면 하지 마. 이게 아마 저희가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 감시견. 네. 워치독의 역할을 저희가 좀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박 기자 오늘 어쨌든 고생 많았고요. 감사합니다. 녹화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이쁠 수가 없네. 지난주에 이지수 기자랑 너무 상반. 우리 스태프들이 팀들이 다 지금 같은 그런 표정이 그죠? 다음 주가 박진준 기자입니다. 우리 또 다음 주 예고 살짝 오랜만에 한번 갈까요? 살짝.
화물차와 관련된 이 구조적인 토착 비리를 취재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이제 로드 아이템. 로드 무비네요. 아. 듣는 순간 엄청 로드 고생하고 무비. 있습니다 지금. 아니 저는 이제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다음 주 보자마자 제가 바로 재밌을 것 같다고. 다음 주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꼭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박승규 기자 클로징하고 이제 끝냅시다 오늘.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본방사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오늘 완벽하다. 오늘 아니 박승규 이 팀 오고 최고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컨디션이. 오래됐어요. 1년 잘할 때도 됐다. 수고하셨습니다.